곧 폐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영국의 식당 정문에 이런 글이 써붙여져 있습니다. 차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침울한 표정으로 초점을 잃은 채 앉아 있고, 몇 있는 셰프들 중에 아직 일이 서툴러 보이는 한 동양인 청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식당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며 유학 중인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워낙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학을 오다 보니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에서 조그맣게 자영업으로 생선조림을 파는 식당을 하고 계신데요. 가게 규모는 아주 작지만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가게였지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저녁 장사는 고사하고 낮에 점심 식사 손님까지도 줄어들어 버렸죠. 부모님은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셨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보니 빚만 들어 문을 닫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실 정도로 겨우겨우 영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유학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영국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역시 생각했던 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병행하면서 학비와 생계비에 보탬이 되어야 했죠.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어릴 때 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면서 일머리가 생겨 식당 일이라면 영국 식당일지라도 어느 정도 해낼 자신이 있었기에 주로 식당 일을 위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식당에서 팔던 메뉴 이외에도 부모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먹는 식사는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두고 먹는 편이어서 웬만한 한식 메뉴는 자신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영국 식당에서 일하며 한식의 레시피를 쓸 일은 없었지만 혼자 자취를 하며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제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하곤 했지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명우라는 한국인 친구가 제 음식이 아주 입맛에 딱 맞고 한국에서 먹던 집밥이 생각날 때 큰 위로가 된다며 자주 와서 같이 밥을 먹곤 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좋은 친구라 주변에 동양인 영국인 할 것 없이 친구가 많았고 명호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이 꽤 많았죠.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는데 옆에서 요리를 하던 셰프가 요리를 마친 뜨거운 기름을 제 다리에 쏟아버리는 바람에 저는 크게 화상을 입게 되었고 당분간 일을 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일을 쉬게 되었다고 집에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처지라 그 시기가 제 유학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친구 명호의 도움으로 학교를 오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병원이나 장 보는 것 또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고 저는 그런 명호가 고마워서 맛있는 저녁으로 보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낸 후 마침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식당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 친구 명호가 자기 자취집 근처에 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뽑는 것 같다며 한번 면접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화상으로 한 달 가까이 쉬어버린 탓에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게다가 한국 음식점이라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면접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명호가 귀뜸해 주기를 이 가게는 오픈했을 당시에 동네에서 흔하지 않은 한국 음식점이라 손님들이 호기심에 많이 찾았지만 음식 맛이 손님들의 좋은 평을 얻지 못해 지금은 거의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제가 좀 쉬엄쉬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귀뜸해 주었죠. 그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전해 들은 다음 날 저는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들어서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영국인이 맥없이 반겨주었고 주방에 있던 사장님의 아내처럼 보이는 분도 자리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면접 중 사장님은 사실 자신은 장사가 안 된 지 꽤 되어서 곧 가게를 폐업할 예정이고 폐업하기 전까지 잠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괜찮겠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일해왔던 식당들 역시 그다지 길게 일한 곳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괜찮다고 하였고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식당에는 저녁 피크 시간대이어야 할 시간에만 손님 몇 팀이 잠시 다녀갈 뿐. 이후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식당에 파리만 날린다는 게 이런 상황이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은 진짜 폐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며 종이 한 장을 꺼내 드신 후 곧 폐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문 앞에 가져다 붙이셨죠.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까지 써붙인 식당을 지키고 앉아있자니 저는 저희 부모님 모습이 계속 떠올랐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니 당장 이 가게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멍하니 시간을 때우며 앉아있던 사장님 내외분을 위해 제가 부모님과 같이 일할 때 자주 해드리던 불고기와 파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에게 양해를 구하니 그러지 않아도 출출했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잠시 레시피를 떠올려 본 후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메뉴로 나가던 제육볶음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재료들이 있었고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아주 재빠르게 요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 완성된 불고기와 김치전을 내어드렸는데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말씀하셨죠. 용민군, 벌써 요리가 끝난 건가요? 원래 우리 가게에 있던 메뉴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요리를 끝내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그리곤 한 입 먹어본 사장님 내외분은 서로 마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원래 맥없이 힘 빠진 눈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도는 듯 했죠. 이번에는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용민 씨 어떻게 이런 솜씨를 숨기고 있었나요? 전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요리에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깜짝 놀란 사장님 내외분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의 가게를 오픈하기 전 다른 도시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식당에서 먹었던 제육볶음과 반찬들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자신들도 꼭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요리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본인들이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몇 군데의 한 식당을 참고해서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고 아마도 거기에 들어간 양념들이 손님들 입에는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용민군, 자네만 괜찮다면 자네가 메인 셰프로서 우리 식당에서 일해줄 수 있겠나? 어차피 우리도 가게를 폐업할 생각이었으니 잃을 게 없고 자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다가오는 다음 학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장님께 그러겠다고 얘기했죠. 다음 날부터 3일가량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 위한 저만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판매하고 있던 제육볶음은 제가 가진 레시피로 수정하여 맵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불고기와 파전을 보완하여 영국 사람 입맛에 맞추기보다 아예 한국적으로 맛을 내는 데 집중하였죠. 그렇게 완성된 요리가 판매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명호가 가장 먼저 찾아와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친구가 많은 명호답게 한국인 친구 둘과 영국인 친구 2명을 데리고 나타났고 준비된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명호를 포함한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에서 먹었던 그리웠던 맛이라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영국인 친구 2명은 매운맛의 제육을 먹어본 탓에 지금도 아주 훌륭하지만 조금만 덜 매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맵다고 평가를 해주었던 영국 친구들이 며칠 후 명호를 통해 얘기를 전해왔는데 그날 먹었던 매운맛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매운맛의 중독성에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맵지 않은 맛은 그대로 두고 매운맛을 더 맵게 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매운맛을 달래기 위해 자주 찾는 계란찜을 메뉴에 추가했죠. 제 생각은 맞았습니다. 이후부터 명호 친구들 소개로 몇몇 오는가 싶더니 며칠 새의 가게는 식사 시간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맵지 않은 맛으로 주문하던 손님들까지 소문을 듣고 두 번째 방문부터 매운맛을 주문하기 시작하여 그 매운맛을 먹기 위해 자주 식당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매운맛을 달래기 위해 계란찜을 드시면 좋다는 제 설명에 계란찜까지 불이 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문에 써붙였던 폐업 공지글을 붙인 지 한 달 만에
그 글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덕분에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다고 하시며 월급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줄 테니 가능하다면 오래오래 같이 일해 보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지만 저의 요리 실력에는 저희 부모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부모님 가게에서 일할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제 삶의 자양분이 되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갑자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네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영국에서의 생활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멀리 영국에서 뜻하지 않게 시작된 한국 음식 홍보대사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사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